헌법재판소의 위신과 권위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이젠 아무도 헌재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런 헌법재판소는 해체하고 현재 헌법재판소의 업무는 대법원으로 모두 넘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법원의 업무가 과중해지면 대법원의 인력을 확충하면 되는 것이고, 대법원의 시스템이 적어도 헌법재판소보다는 정상적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단기적 해결책으로서 대법의 헌법재판소 업무의 흡수를 주장합니다. 이미 미국 등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관련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을 계기로 국민들은 한국의 사법체계가 판사의 성향에 좌지우지되는 심각한 병을 앓고 있는 상태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상대적으로 정상에 가까웠던 사법부가 알고 보니 국회보다 더 엉터리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적어도 국회는 공식적인 권력 투쟁의 장이지만 사법부는 원칙과 절차가 가장 중요한 기관이므로 법에 따른 판결은 안 하고 네 편 내 편에 기반한 정치를 하면 안 됩니다. 즉 자신의 편향성을 최대한 억누르고 오직 진실과 법률을 바탕으로 행동해야 합니다. 그러나 좌파이던 우파이던 어느 성향이든 간에 한국은 판사의 성향이 법보다 우선한다는 것을 이번에 국민들은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법은 절차가 가장 중요합니다. 살인범이라 하더라도 법의 절차를 따르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법치이고 민주주의입니다. 절차적 정당성 그리고 절차에 대한 승복이 있어야 내용과 결과에 대한 승복도 따라오게 된다는 법적 정의의 관념은 민주주의와 이 사회의 마지막 보루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유민주주의 시장 국가로서 우리 스스로에 대한 자부심입니다. 이것이 지켜지지 않으면 우리도 중국 공산당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그러나 요건을 갖추었는지 확인도 하지 않고 절차를 따르지도 않고 원칙을 따르지 않는 일들을 헌법재판소가 앞장서서 벌이고 있습니다. 네 편, 내 편을 떠나서 본인이 이런 판사들에게 재판을 받는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헌법재판소가 개혁 1순위라는 것을 동의하실 겁니다. 재판관에 따라 판결이 다르게 나오면 누가 결과에 승복하겠습니까? 물론 모든 법원이 판사의 성향에 좌우되는 심각한 상황에서 자유롭지 못하지만 헌법재판소가 가장 심각한 병에 걸린 상태인 건 분명합니다. 저는 이런 헌법재판소는 해체하고 현재 헌법재판소의 업무는 대법원으로 모두 넘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법의 업무가 과중해지면 대법을 확충하면 되는 것이고, 대법원의 시스템이 적어도 헌법재판소보다는 정상적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단기적 해결책으로서 대법의 헌법재판소 업무의 흡수를 주장합니다. 일단 헌법재판소가 없는 나라들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일본, 핀란드, 스웨덴, 이스라엘 등 우리가 아는 선진국 중에 많은 나라들이 헌법재판소가 없습니다. 그러면 헌법재판소가 있는 나라들과 그 역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일반 법원과는 달리 헌법과 관련된 문제를 다루는 독립적인 기관입니다. 여러 나라에서 헌법재판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그 역할은 국가마다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헌법재판소를 운영하는 나라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번은 독일입니다. 현대적인 헌법재판소의 모범 사례로 평가되며 위헌법률 심사, 국가기관 간 분쟁 해결 등을 수행합니다. 2번은 오스트리아입니다. 세계 최초로 헌법재판소를 설립한 나라로 법률의 위헌 여부를 판단하고 국가기관 간 분쟁을 조정합니다. 3번은 이탈리아입니다. 법률의 합헌성 여부를 심사하며 정부 기관 간의 충돌을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4번은 스페인입니다. 헌법재판소는 민주주의 보호와 지방정부 간의 권한 분쟁 해결을 주요 역할로 수행합니다. 그 외 국가들은 우리보다 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러시아나 남아프리카 공화국 등은 소개할 필요 없을 것 같고요. 분명한 건 선진국 중에 헌법재판소가 있는 나라 중에 대통령제 국가는 없습니다. 독일과 이탈리아는 내각제이고 스페인과 오스트리아는 사실상 내각제입니다. 즉 스페인은 내각제와 입헌군주제가 합쳐져 있고 오스트리아는 대통령제와 내각제가 섞인 이원집 정부제입니다. 선진국의 대표적인 대통령제 국가인 미국과 프랑스는 헌법재판소가 없습니다. 자, 그럼 헌법재판소의 실패의 대표적인 사례인 한국의 헌법재판소는 무슨 일을 할까요? 위헌법률 심판, 권한쟁의 심판, 헌법소원 등을 담당합니다. 자, 이런 일을 하는 헌법재판소 해체에도 괜찮은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실패한 조직을 쉽게 개혁하는 좋은 방법 중 하나가 해체해서 다른 정상적인 유사 조직에 흡수시키는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를 대법원에 흡수 통합시켜야 합니다. 대법원에서 위헌 심사를 수행하면 되므로 별도의 헌법재판소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미국과 일본은 별도의 헌법재판소 없이 대법원이 헌법 해석과 위헌 법률 심사를 담당합니다. 한국에서도 헌법재판소의 기능을 대법원이 수행하도록 변경할 수 있을 것입니다. 헌법재판소와는 관련 없는 이야기이지만 개인적으로 한국도 미국처럼 부통령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경우 대통령이 탄핵되어도 부통령이 자동으로 대통령직을 승계합니다. 그래서 탄핵 이슈가 발생했을 때 정치권과 언론이 권력의 눈이 멀어 한국처럼 원칙이 무너지는 개판을 벌이지 않습니다. 미래 권력에 줄서기 위해 수사기관이 난동을 부리지 않습니다. 불필요하게 선거를 치르는 등 국가적인 에너지 낭비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얼마 전에 헌법재판소 한 말을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헌재는 탄핵 심판 과정에서 헌재는 오로지 국민만 보고 간다고 자신의 입장을 천명한 바 있습니다. 이것이 헌재의 위치와 임무에 합당한 자세인가라고 묻고 싶습니다. 헌재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 이해득실이나 국민 감정과는 일정한 거리를 둬야 하는 존재입니다. 어떤 외압이나 상황에 직면하더라도 법대로 해야 합니다. 국민만 보고 간다면 여론조사에 맡기지 헌재를 세금 낭비하게 왜 둡니까? 지금 탄핵 반대 지지율이 오늘 50%가 넘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여론조사 보고 기각할 겁니까? 오늘은 MZ를 위한 교양 상식 프로그램 컨셉으로 준비해 보았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